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제는 90세, 100세까지 사는 게 당연한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85세를 넘긴 분들 중 얼마나 많은 분이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까? 혼자 걷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85세는 특별한 나이입니다. 의학적으로 초고령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를 넘어서면 신체 회복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기 어렵고 한 번 입원하면 집으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85세 전까지가 중요합니다. 85세까지 건강을 지키면 90세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5세 전에 무너지면 끝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73세부터 83세까지 딱 10년은 아프거나 누워서 산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10년을 버팁니다. 그것이 평균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87세에도 혼자 장을 보고 누구는 81세에 요양원에 계십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운? 유전자? 아닙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이 계십니다. 둘 다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둘 다 75세까지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분은 87세에도 혼자 산책을 하고 다른 한 분은 81세의 요양원에 계십니다. 차이는 단 5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75세에서 80세 사이, 이 5년이 모든 걸 갈랐습니다.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 놓쳤던 것, 포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85세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명적 공통점. 1. 70세부터 이제 쉬어야지 하고 몸을 멈춘다. 그런데 정작 치명적인 건 앉아만 있기다.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 이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치명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68세 때 퇴직하셨습니다. 이제 쉴 때도 됐지. 그렇게 말하며 집에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켭니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점심 먹고 다시 앉습니다. 낮잠을 자고 저녁 먹고 또 앉아서 TV를 봅니다. 하루 중 움직이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73세가 된 그분은 지팡이 없이 걷기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분은 72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30분 걷습니다. 집에 돌아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 후엔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창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버스를 타고 계단을 오르고 혼자 장을 봅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앉아만 있었느냐 아니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이후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이 1년에 10%씩 감소합니다. 5년이면 절반입니다. 한 번 잃은 근육은 다시 만들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사라지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골절되고 그대로 누워있게 됩니다. 75세 이후 낙상으로 골절된 노인의 절반은 1년 내 거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쉬되 앉아만 있지는 마십시오. TV 보더라도 일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십시오. 화장실 갈 때 천천히 걸으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지
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10년 후 당신은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2.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져서 혼자만 있는다. 그런데 정작 치명적인 건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집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치명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면 뇌가 멈춥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의 사망 위험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해롭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나가려면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친구가 2달에 한 번이 되고 반년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연락도 끊겼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은 아무와도 말을 안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분은 눈에 띄게 늙으셨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표정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르신은 혼자 살지만 매일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자녀에게 안부를 묻고 동네 슈퍼주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십니다. 말을 안 하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가요. 그분은 지금 83세인데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귀찮아도 나가십시오. 말을 하십시오. 누군가와 웃으십시오. 하루에 딱 1명이라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 인사 한마디. 그게 약입니다. 그게 당신을 85세까지 살립니다. 3.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긴다. 그런데 정작 치명적인 건 작은 병을 키우는 것이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정작 치명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작은 증상을 무시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무릎이 좀 아픈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요즘 자꾸 깜빡하는데 원래 그런 거 아냐? 소화가 안 되는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넘깁니다. 그리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4세 때 그냥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6개월을 버텼습니다. 체했나 싶어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불편했습니다. 6개월 후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오셨으면 내시경으로 끝났을 텐데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소화 안 되는 것 하나가 그분의 85세를 빼앗았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작은 증상에도 바로 병원에 갑니다. 뭔가 이상하면 무조건 가요. 아니면 다행이고 맞으면 일찍 치료하는 거죠. 그분은 77세인데도 약 하나 안 먹고 지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70대에 발견하는 병과 75세에 발견하는 병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이상하면 바로 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병원 가기는 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몸에 필요한 걸 안 주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엔 밥보다 반찬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2배로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검진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병원에 가도 회복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밥을 대충 먹습니다. 김치에 밥 한 공기, 라면 하나, 빵 한 조각. 고기는 비싸고 생선은 손질하기 귀찮고 계란 삶기도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사라집니다. 간단합니다. 아침, 달걀 한 개, 점심, 두부 반모, 저녁, 생선 한 토막 또는 고기 한 점. 이것만 지켜도 당신의 근육은 지켜집니다. 작은 증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먹으십시오. 이 둘이 당신을 85세까지 지킵니다. 4. 넘어질까봐 조심하다가 결국 넘어진다. 그런데 정작 치명적인 건 집안에만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게 무섭습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작 치명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집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까봐 밖에 안 나가요. 계단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만 타요. 혼자 걷기 불안해서 집에만 있어요. 이렇게 조심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사라지고 결국 정말로 넘어집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75세 이후 낙상 환자의 80%는 집안에서 넘어집니다. 화장실 가다가, 방에서 거실로 가다가, 평소에 안 움직이니까 균형 감각이 사라져서 넘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2세에 한 번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겁이 났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지? 밖에 나가기 무서웠습니다. 산책도 그만두었습니다. 집에만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다리 힘이 약해졌습니다. 걷는 게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안에서 또 넘어지셨습니다. 이번엔 골절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75세에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육 운동을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또 넘어집니다. 그분은 매일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했습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달 후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서웠지만 안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분은 82세인데 여전히 혼자 산책합니다. 넘어지는 게 무서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추면 더 위험해집니다. 밖에 나가십시오. 천천히라도 걸으십시오. 그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게 당신을 85세까지 걷게 합니다. 이제 다 살았는데 뭐하며 의욕을 잃는다. 그런데 정작 치명적인 건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작 치명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 살았는데 뭘? 어차피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삶이 멈춥니다. 기대할 것이 없으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으면 그냥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무너집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살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노인은 5년 내 사망 확률이 2배 높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죽어서입니다. 내일 기대할 것이 없으면 몸도 포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8세에 배우자를 잃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왔고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 바빴습니다.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 왔고 친구들은 전화만 했습니다. 그분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커피를 마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커피 포트를 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혼자 마시면 뭐해? 저녁에 산책을 하려다가 신발을 신다 말고 멈췄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주말에 시장을 가려다가 현관문 앞에서 돌아왔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밥은 잘 먹어? 먹기 싫어서. 친구가 걱정됐습니다. 집에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그분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오후 2시였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세요. 밥 먹으러 가요. 귀찮아. 친구가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뭐?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어. 저녁에 누워도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친구가 놀랐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내시면 오래 못 가십니다. 무언가 하셔야 합니다. 기대할 것을 만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 6개월 후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 이유를 잃어서였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더라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작은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색연필을 샀습니다. 매일 30분씩 그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내일은 뭘 그릴까 하고 생각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86세인데 여전히 그림을 그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대할 것을 만드십시오. 내일 만날 사람, 내일 볼 드라마, 내일 먹을 음식, 내일 할 작은 일.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손을 쓰십시오. 손을 쓰면 뇌가 깨어나고, 뇌가 깨어나면 내일이 기대됩니다. 글씨 쓰기, 뜨개질, 요리, 악기. 스마트폰만 보지 마십시오. 하루 10분, 손으로 무언가를 하십시오. 내일을 기대하고 손을 쓰는 것. 그게 당신을 살립니다. 그게 당신을 85세까지, 90세까지 살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며 나는 벌써 80인데 이제 늦었구나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85세까지는 아직 5년 남았습니다. 5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3개월 후 당신의 다리는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만나십시오. 6개월 후 당신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작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1년 후 당신은 큰 병을 피합니다. 혼자 먹어도 단백질을 챙기십시오. 달걀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그게 당신의 근육을 지킵니다. 조심하되 집안에만 있지 마십시오. 천천히라도 밖에 나가십시오.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5년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를 알았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양원 침대일까요?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이 그 답을 만듭니다.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이 앉아만 있지 않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제대로 밥을 먹고
밖에 나가고 내일을 기대한다면 당신은 85세를 건강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85세를 넘기십시오. 그러면 90세도 95세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5세 전에 무너지면 끝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선택이 10년 후 당신을 만듭니다. 그 10년이 당신의 노후 전부를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10분 산책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만드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곁에 계신 분께 들려주십시오. 혼자 듣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